의사로서의 삶은 무수한 타인의 생과 살을 가로지르는 일입니다. 매일 아침 수술복으로 갈아입으며 나는 감정을 죽이는 법을 먼저 배웁니다. 하지만 그날 수술 준비실에서 차트를 확인하던 순간 차가운 금속 메스보다 더 날카로운 기억이 내 심장을 찔렀습니다. 환자의 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눈가에 남은 작은 흉터까지. 15년 전 내 고등학교 시절을 잿빛으로 물들였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를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가해자에게 피해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풍경 중 하나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나는 기억합니다. 체육관 뒤편의 퀴퀴한 먼지 냄새, 내 교복 위로 쏟아지던 차가운 우유의 감촉,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바라보던 그 경멸 어린 시선들을 말입니다. 그는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고 나는 매일 밤 전등을 끄며 내일 아침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시절 소년이었던 나는 숨을 쉬는 것조차 그에게 허락받아야 할 것 같은 공포 속에 살았습니다. 수술실 조명이 켜지고 환자 감시 장치의 규칙적인 비프음이 들려옵니다. 마취에 빠져 무력하게 누워있는 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 내 온 세상을 파괴했던 거대한 괴물은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병마에 잠식되어 가쁜 숨을 몰아쉬는 초라한 한 인간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참으로 기구한 운명입니다. 그가 그토록 짓밟고 무시했던 소년이 이제는 그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유일한 사람이 되어 돌아왔으니 말입니다. 잠시 멈춰 서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안에 상처 입은 어린 소년이 잠시 흔들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이 가운을 입기 위해 버텨온 수많은 고통의 시간과 생명을 살리겠다고 다짐하며 읊었던 그 숭고한 약속들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를 살리는 것은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메스 주세요. 나의 목소리는 수술실의 차가운 정적을 깨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평소보다 더 정교하게 그리고 더 완벽하게 움직였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마스크 뒤로 숨긴 채 오직 의사로서의 사명감만을 앞세웠습니다. 그의 혈관을 하나하나 잇고 손상된 조직을 절제하며 나는 단순히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엉겨붙어 있던 증오의 찌꺼기들을 하나씩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이 수술은 그를 향한 자비가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가장 고결한 선물이었습니다. 땀방울이 이마에 맺히고 시간이 얼마나 흐른 뒤 불안정했던 그의 심박수가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멎어 가던 생명의 불씨가 다시금 선명해지는 순간을 목격하며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그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결코 닿을 수 없는 높은 곳에서 빛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는 그를 살림으로써 나를 묶고 있던 과거의 쇠사슬을 내 스스로 끊어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그는 중환자실을 거쳐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며칠 뒤 회진을 위해 그의 병실 문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창가에서 쏟아지는 햇살을 받으며 앉아있던 그가 나를 보더니 멍하니 멈춰 섰습니다. 그저 환자와 의사로 대면하려 했던 나의 예상과 달리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너?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나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수술 전의 긴박함 때문에 미처 몰랐지만 그는 이미 수술 전부터 집도애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 역시 담담하려 애썼지만 15년 전의 기억들이 밀려와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가 고개를 숙이며 내뱉은 첫마디였습니다. 그는 환자복 소매를 움켜쥐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 시절 자신이 저지른 행동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살려준 사람이 다름 아닌 자신이 괴롭혔던 그 소년이라는 사실이 그를 무너뜨린 듯 했습니다. 그는 용서를 구하기엔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다며 평생 이 빚을 갚으며 살겠다고 울먹였습니다. 그의 눈물을 보는 순간 신기하게도 내 마음속을 꽉 채우고 있던 마지막 무거운 돌덩이가 가볍게 굴러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사과였지만 막상 그 사과를 듣고 나니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를 살리기로 결정했던 그 순간 나는 이미 그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자체를 졸업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환자분, 저는 환자분을 살린 것이 제 일이기 때문에 한 것뿐입니다. 과거의 일은 이제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환자분도 건강을 회복하시는 데만 집중하세요. 그게 저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보답입니다. 나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떨림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 말을 마친 뒤 병실 문을 나서는데 15년 동안 내 어깨를 짓누르던 그 무거운 짐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폭도 끝에서 비치는 따스한 햇살이 유난히 눈부셨습니다.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15년 전 교실 구석에서 홀로 떨고 있던 작은 소년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났어. 너는 이겼고 결국 더 큰 사람이 되었어. 이제 그 차가웠던 교실에서 나와도 돼. 너의 세상은 이제 따뜻한 봄이란다. 수술대 위에서 나는 그를 살렸고 병실 문 앞에서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을 구원했습니다. 증오는 이제 사랑과 책임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나는 내 손끝에 깃든 이 생명의 힘을 더 많은 사람을 보듬고 살리는데 온전히 쓸 것입니다. 오늘 밤은 15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런 악몽 없이 아주 깊고 따스한 잠에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춥고 거칠지만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다시 일어서는 마음을 가질 때 그곳에는 반드시 빛이 찾아온다는 것을 이제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오래된 상처가 있다면 오늘의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온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오듯 여러분의 상처 위에도 반드시 따뜻한 새살이 돋아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